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전란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사과 말씀드릴 거는 이번 임진전란사는 처음 시작할 때 좀 대중적이고 쉽게 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시청각 자료도 넣고 편집도 잘해가지고 좀 대중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탄금대 편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김에 하자 그래서 좀 세게 했어요. 탄금대 심화 버전은 그 정도는 그냥 그거 한 편도 끝내려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지난 2주 동안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전에서부터 출전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은 전쟁 나던 임진년해의 2월 3일에 이순신 장군이 되게 바빠요. 진짜 뭐 그건 정말 전쟁 나기 직전 같아. 맨날 뭐 전쟁이 코앞에 왔는데 이게 뭐냐, 해자 이게 불량이다 이러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막 시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나는 게 4월 13일이잖아요. 4월 딱 되면 정말 무슨 저기 소설 쓴 것처럼 조용해요. 4월 초하루부터 이순신 장군께서 알아놓으십니다. 이게 2월 1월부터 계속 과로를 해갖고 뭐 처음 일주일은 그냥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또 알아놓았더니 몸을 좀 조리해야 되잖아. 하여간 뭐 갑자기 뭐 쇠사슬 만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병 치료하다가 공무 보고 활쏘기는 훈련도 되고 운동도 되는데 왔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뭐 진인사 대천명 준비를 끝내고 나는 조용히 기다린다. 막 이런 분위기로 난중일기가 갑니다. 그렇게 4월 한 달 조용하다가 딱 하나 이제 4월 12일에 이제 거북선 함포에서 대포 발사 시험을 해요. 이 배라는 건 대포를 쏴서 진동이라든가 잘못하면 반동 때문에 뒤집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거를 공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거북선을 건조해서 마지막 테스트가 이제 함포 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4월 12일에 거북선의 함포 발사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때는 물론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전이 없던 시대니까 그 보고가 이틀 후에 옵니다. 그래서 4월 15일 그날도 참 평화로웠어요. 그냥 일상적이었는데 4월 15일 해질 무렵에 경상우수사 원균이 보낸 문서가 옵니다. 일본군이 침략했다는. 외선 90척이 영도에 정박했다. 조선이란 나라가 군대는 그렇게 비실전적으로 키우는데 행정은 정말 칼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관원들끼리 공문 보내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저렇게 참 잘했으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졌던 이겼던 좀 더 우리가 뭐 훨씬 멋있게 싸웠을 텐데, 원균이 90척의 영도에 정박을 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경상 좌수사 박홍이 보낸 장계가 오는데 여기 이제 90척이 아니라 350척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 본 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착착착 보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이 터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4월 16일 밤 10시쯤에 원균이 다시 이제 문서를 보내는데 부산이 함락됐다 연락을 줍니다. 아마도 15일부터 즉시 모든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방어 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는 동원령을 내려서 전라 좌수영으로 집합해라가 아니고 각 관하 군 지역 포구 군현마다 그러니까 병력을 동원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라라는 명령이 갑니다. 특히 이제 해군 기지들은 전부 다 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배를 놓고 방어 태세를 갖출 것. 그래서 17일부터 이제 가까운 지역부터 배치가 되고 또 먼 지역은 빨리 안 되죠.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18일에 보면은 순천 병방 한 명이 그러니까 자기게 순천이라고 해서 한 번에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모여서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천의 병방이 병력을 모아놓고는 기지로 안 들어오고 눈치 보고 있다고 해서 잡아서 가두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처음 우리 임진전란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부산진이 함락되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각 군현 좀 뒤에 있던 상주라든가 이런 군현 같은 데서는 모아서
남쪽으로 이제 진지 투입하러 가다가 피난민 대열하고 만나서 붕괴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경상도 자체가 이미 전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적의 침공을 받지 않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박민아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어떤 동원 체제가 확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처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일 하면 늦게 오는 놈이 있고 빨리 오는 놈이 있고 도망가려는 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딱딱 제자리에 투입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만약에 전라도로 침공하고 경상도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경상도도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이게 이순신 장군이니까 이제 남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증거는 없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4월 19일에 전라자수영에 신병 900명이 입대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육지 전투 기록 보면 이런 게 없어요. 휩쓸려 도망가기 바쁘니까. 우리가 외국 전쟁 영화 같은 데서만 이런 거 봤잖아요. 탁 전쟁 나니까 뭐 군복 입고 나오고 갑자기 애들이 쫙 오더니 지원하겠다고 줄 서고. 우리가 지금까지 임진전란사 보면 이런 장면들은 영화에 잘 안 나왔는데, 이 호남 지방의 이순신 장군 관할구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군대라는 게 조직이 잘 굴러가고 행정이 잡혀 있고 군대가 믿음직하면은 이런 신병 입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자기가 봐도 이거 뭐 엉망인 것 같고 이러면 도망을 가죠. 내가 저런 거 믿고 어떻게 싸우냐.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 관할 자수영 구역을 보면 우리가 어떤 외국 전쟁 영화에서 봤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어떤 좀 멋있게 착착착 굴러가는 장면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경상관찰사 김수가 이순신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지금 경상도 군대는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호남 군대가 와서 도와달라는 구원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꼭 모르는 게 이거예요. 그 영화나 토론 같은 거 할 때 자꾸 놓치는 게 이런 부분인데, 당신이 와서 구해주셔 이렇게 못해요. 도의 책임자가 병사거든요. 병사 수사가 있어요. 그럼 좌수영, 우수영 있고 뭐 전라도 좌수영, 우수영 있어. 우수영에서 좌수영 보고 와서 구원해 주셔.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구원하고 이런 거 못해요. 왜? 그 위에 통합지휘관이 있어야 병력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사단이 1사단 보고 지금 우리가 위험하니까 네가 와줘. 1사단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2사단을 구원하러 갔냐. 사기 현대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뭐 진짜 임무형 전술 그래갖고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그렇게 할 수가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는 상부에 보고를 해서 상부의 명령이 떨어져야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가 이순신 장군한테 보낸 요청 가만히 보면 나를 구해주셔가 아니라 나를 당신 군대가 출동해서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조정에다가 보고를 올려주세요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거를 조정에 올려서 유서가 내려온 게 26일, 27일에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네가 나가서 경상도를 구해라. 그리고 네가 출동해서 아예 일본군을 다 쓸어버려. 바다에서 쓸어버리면 전쟁이 끝나니까 쓸어버리라는 명령이 26일, 27일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27일에 휘하 군대들에게 좌수영으로 집결하라는 집결령을 내리게 되죠. 도착 마감이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라 좌수영 관할 안에서 군대가 집결하는데 이틀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동원 시간은 뺀 거예요. 이미 동원이 돼 있어서 자기 구역에서 배 띄우고 성벽의 병력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 그 군대가 여수로 와서 집결하는데 이틀이 걸린다. 이게 전근대의 군대가 가진 동원 속도고 전근대 전쟁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라도 군대가 통째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조정해서 내렸기 때문에 이었기에 우수영도 합류하기로 했는데 30일 날 우수영 군대가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30일에 이었기가 안 와요. 안 온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죠. 공문 보내서 각 포구에 군대가 배치되는데 이틀, 그 배치된 부대를 다시 자수영으로 모으는데 이틀, 뭐 이런 시간이 우수영에서는 좀 더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2억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월 3일이 되도록 안 오는 거야. 이건 좀 심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이수인 장군 부대의 거의 2배 수준인가 봐요. 그 사실 군대가 한번 출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특히 해군은 먹는 거 입는 거부터 모든 거를 다 배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밧줄을 하나만 없어도 배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밧줄 가져와 그랬더니 뭐 옆에 거울에 있어요. 그럼 또 하루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그래서 5월 3일까지 줄줄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제 이수인 장군 부하 중에서 이순신이 제일 좋아했던 정우이 밤에 조용히 만나자고 하더니, 이것도 영화 보면은 회의석상에서 장군 뭐 이렇게 됐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수인 장군이 멋있게 좋아 나가자 이러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수인 장군이라고 존경하니까 그렇지, 물론 이수인 장군이 겁쟁이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망설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전쟁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관할구역을 넘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옛날 빼던 이 조류라든가 이 물속 지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상도 해역은 전라도 해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해역이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수로 안내인이라든가 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배는 지금 같은 엔진을 움직이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거짓말 좀 못해갖고 함대가 쫙 가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전부 딴 데로 도착할 수도 있고, 뭐 암초 들이받고 충돌할 수도 있고, 전투는 여기서 벌어지는데 쟤는 절로 쭉 떠나갈 수도 있고, 이러는 게 옛날 해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경상도 군대가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거지. 그 원균하고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수인 장군도 망설였다기보다는 이게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회의석상에서 아무리 그렇다라도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아차하면 우리 지휘관은 겁쟁이고 나는 용감합니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정운도 그 이수인 장군을 엄청 존경했던 사람이고, 이수인 장군 지금 겁이 나서 망설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도 회의석상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와 부하가 신뢰가 있다는 거는 공식석상에서 하는 얘기와 사적에서 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고지식하게 따지면 그걸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지 왜 사적석상에서 얘기하냐 그러지만, 이런 게 다 세상에 중요한 요령이죠.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장군 이러이러하니까 어쨌든 지금 나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수인 장군이 좋아 나가자, 이렇게 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이러면 되겠습니까? 리더를 그렇게 무시해버리면요, 그 리더의 관용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가 그걸 관용으로 받아들여도 다른 부하들이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집은 저 사람 좀 겁쟁이 아니야? 저 사람 좀 너무 신중한 것 같아.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오해가 생기면 군대는 통제가 안 되죠. 이게 또 일반 조직이 아니고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출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때도 저 출전합니다라고 반드시 위에다 보고를 하고 출전을 합니다. 네, 황석준님 감사합니다. 이수인 장군이 15일이나 16일쯤에 최초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동원령을 내렸다고 보면, 전부 집결해서 군대가 출동하는데 15일쯤 걸려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20일이나 걸려야 좌수영 군대가 출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지, 이수인 장군의 좌수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임진왜란터에서 가장 또 치열한 논쟁이 하나 벌어지는 거죠.